제가 실제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고점 대비해서 30% 정도 하락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딱 30% 정도 하락을 하고 난 후에 오늘 최고가가 나왔거든요. 주가라는 건 결국에는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우상향하는 게 정상적인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대표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왔습니다. 아니 요즘 유튜브에 AI 관련주를 사면은 막 10배 오른다, 100배 오른다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이거 진짜인가요? 한 10년 전에 샀었으면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년 동안은 10배 이상 오른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고, 특히나 작년에 챗 GPT가 1월 달부터 화두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뭐 10배 오른 테마주도 있긴 한데, 사실 지금은 또 굉장히 고점이고 위험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에 AI가 성장할 것에는 의심의 여지는 없지만, 분명히 모든 주식은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고 반대로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별하는 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AI를 선별하는 눈이나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AI 관련주를 사면 10배에서 100배 정도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도 될까요? 지금 사면은 굉장히 고점이고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챗GPT란 화두가 막 시작됐을 때는 10배, 20배 오른 종목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종목들도 이미 테마주들은 다 7, 80% 고점 대비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 살아남은 종목들은 실체가 있는 종목들밖에 없습니다. 엔비디아라든지 암홀딩스라든지 실체가 있고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은 여전히 주가가 매일매일 신고가를 가고 있지만 그 역시도 현재는 상당히 고점이어서 미래 산업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은 저도 인정을 하지만, 주식이라는 건 결국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 사기에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AI 관련 주식을 실수 제재차로 확인을 해서 테마주인지 실적주인지 구별할 수 있나요? 시수 제재차에서 재무제표 한 10초 컷으로 당연히 구별을 해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주식을 쉽게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는데요. 작년에 제가 가장 많이 말씀드렸었던 종목들 중에 하나고요. 1월에 11,000원이었는데 현재 74,000원이기 때문에 약 7배 정도가 상승을 했고요. 그럼 한미 반도체라는 종목이 있는가 반면에 작년에 1월 달에 가장 주목을 받았었던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약 한 8,000원대에서 78,000원까지 3달 사이에 한 10배 정도가 올랐는데, 근데 현재 주가는 32,000원, 고점 대비해서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의 차이가 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볼 수 있는데, 한미 반도체의 재무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액 21년도에 3,700억 원, 22년도에 3,200억 원, 23년도에 1,400억 원. 매출액은 줄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주가가 오르냐? 순이익이 엄청나게 급증을 했습니다. 순이익은 21년도에 1,000억 원, 22년도에 900억 원, 23년도 추정치가 1,900억 원. 전년 대비해서 2배 정도 순이익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큰 밸류에이션을 주고 있는 거고, 특히나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 ETF에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큼 크게 비중을 줬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의 수급도 상당히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좋은 종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텔레칩스 같은 경우도 작년에 매수매도 방에서 제가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매출액은 21년도에 1,300억 원, 22년도에 1,500억 원, 23년도에 1,900억 원으로 한 20% 정도 상승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순이익도 21년도에서 22년도 넘어갈 때는 70억 원에서 459억 원으로 엄청난 급등을 했고요. 23년도에는 물론 381억 원으로 좀 줄긴 했지만 또 영업이익은 2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올라가고 있고 순이익이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AI 테마주의 대표격인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보신 것처럼 10배 가까이 상승한 종목인데, 재무제표에 들어가 보면은 매출이 21년도에 170억 원, 22년도에 154억 원, 23년도 167억 원. 거의 매출의 변화는 없는데 문제는 이거죠. 순이익이 21년도에 19억 원이었는데 22년도에 마이너스 33억 원, 23년도는 마이너스 97억 원입니다. 일단 이렇게만 봐도 실체가 있는 기업들, 실적이 잡히는 종목들은 숫자가 실제로 찍히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매출액도 더불어 성장하고 있는 반면에, 이렇게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은 순이익과 영업이익은 적자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도 매출이 나오고 있고 흑자로서 점점점 성장하는 기업들을 실적주라고 저는 따로 분류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로는 계속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보니까 10배 오른다는 AI 관련주가 있더라고요.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사고 싶네요, 그 주식. 작년 1월에는 그런 종목들이 실제로 존재했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 말이 맞았겠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작년 1년 동안 엔비디아가 3.5배가 오른 고점인 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물론 미래 성장성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라는 건 결국에는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우상향하는 게 정상적인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곧 차익 매물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AI 종목을 못 사셨다면 당연히 지금은 살 때가 아니고 현재 촬영 시점에서 2월 달이니까 어느 정도 고점 대비해서 30% 조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천천히 분할 매수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콘텐츠 지금 2달 전에 찍었을 때 제가 실제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도 한미반도체가 고점 대비해서 30% 정도 하락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딱 30% 정도 하락을 하고 난 후에 오늘 최고가가 나왔거든요. 그럼 그때 사셨었으면 조금씩 모아가셨으면 당연히 좋은 수익을 냈었겠죠.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도 그 종목을 추천 영상이 떠서 한번 봤는데 저도 매수 매도를 많이 했었던 종목이고요.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보시면 매수 매도 마크가 보이죠. 시수 제재차, 시장은 빼고 수 제재차만 간단하게 분석을 해서 그 영상대로 3, 4배라도 오를 수 있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자자 수급 1월 중순부터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 1년 누적으로 봤을 때 약 90만 주 정도 팔고 있고 외국인은 70만 주 정도 샀거든요. 현재 일단 수급 분석만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양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수급 파트에서는 좀 아쉽고요. 일단 재료 자체는 상당히 잘 나온 편입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핫했었던 하드웨어 중에 하나가 애플의 비전 프로인데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비전 프로에 직접 납품을 한다는 그런 관련된 기사가 나옴에 따라서 최근에 좀 급등이 한번 나왔었죠. 1월 31일에 약 29% 상한가를 찍고서 한 25% 종가 마감이 됐는데 그리고 재무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1년도에 매출액이 2,700억 원, 22년도에 1,900억 원 좀 감소했고요. 23년도는 그래도 늘었네요. 3,300억 원. 순이익도 21년도에 400억 원, 22년도에 246억 원, 23년도에 563억 원. 그럼 22년도 대비해서 순이익이 무려 2배 가까이 상승했기 때문에 재무제표는 굉장히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로 봤을 때 연봉상 21년도에 4,000원대의 종목이 지금 25,000원이 됐거든요. 13년 동안 5배 정도가 오른 거예요. 근데 사실 13년 동안 5배 이상 오른 종목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1월 30일에 29% 상한가 가까운 급등이 나왔는데 2월 2일, 5일, 6일 동안 무려 한 15% 정도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하루에 10% 가까이 하락하는 이날 많은 분들이 손절을 하고 나갔을 겁니다. 늦게 사셨다면.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갑자기 20몇 %를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사실 저는 정상적인 종목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매수 주체 스마트머니가 주가의 변동성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투자하기에 상당히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고 그런 유튜브를 통해서 종목 발굴을 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건 상당히 중요하지만 맹신하다가는 정말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게 제 결론이고 AI는 분명히 많이 올랐다. 실체가 설사 있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현재도 오버슈팅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20-30% 정도 하락하면 그때부터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해가는 방법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AI 관련 주식은 단기가 나는지 스윙이 나는지 장기 투자가 나는지 좀 궁금합니다. 물론 신고가 매매 기법이라는 것들도 있고요. 역사상 최고가가 나오면은 사실 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고점을 알 수가 없으니 계속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최고점이기 때문에 내가 불리게 되면 역사상 최고가에 불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한미반도체가 3달 동안 박스권을 이뤘지만 오늘 이제 돌파가 나오면서 거의 지금 20%가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저는 최소한 반 이상은 매도할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텔레칩스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면 보통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거를 하단의 추세선이라고 할 수 있겠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게 상단의 추세선이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추세선이 어느 정도 연결이 됐을 때 이런 구간들이 있어요. 넘어서는 구간. 이런 걸 보통 소위 말하는 오버슈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세선을 넘어섰다는 얘기는 과도하게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거품일 수도 있고 어떤 재료가 발생해서 급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주가가 그 추세선 안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고점에서 내가 보유를 하고 있었으면 그때 안 팔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는 게 정상적인 주식입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내 종목이 갑자기 30%나 하락을 했다라면 겁을 내거든요. 실적주를 샀는데 실제로 실적이 줄어들었다는 레포트가 나오거나 아니면 관련된 업황이 안 좋아졌다는 레포트가 나오면 당연히 비중을 줄이는 게 맞죠. 그냥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추세선대로 흐름대로 매매를 해간다면 초보 투자자들도 얼마든지 내가 어느 지점에서 매도를 해야 되고 어느 지점에서 사야 되는지를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같은 경우도 지금 추세선 하단에 딱 걸쳐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갔었다면 다시 이제 실적 발표하고 좋은 실적이 나오게 된다면 뭐 한 10% 20% 또 상승을 할 테니까 그때는 또 일정 부분 매도해 나가고 이런 형태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반적인 주식은 상승과 조정을 반복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로
근데 이 부분들이 대부분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것이고, 실적이 좋은 호실적이 나오면 그날 좀 추가 상승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음 실적 시즌까지는 또 주가가 하락하기 마련이거든요. 재료가 또 소멸된 거니까. 그러면 또 하락했을 때 일정 부분 분할 매수로 모아가고, 실적 기대감이 올라갈 때 또 조금씩 팔아가면서 또 고점이 됐을 때 또 정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는 이유 없이 급락을 하거나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급락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좀 자신감 있게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표님이 AI 주식 관련주를 투자한다고 하면 대표님은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시겠어요? 반도체 안에서도 수많은 업종들이 있거든요. 전공정이냐, 후공정이냐, 시스템 반도체냐, 디자인 하우스냐에 따라서도 주가 상황이 다 틀려지고, 특히나 미국의 선도 기업들이 어떤 정책이나 어떤 실적을 내놓냐에 따라서 또 그 업종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내에서도 공정에 따라서 그 주도주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좋은 종목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는 암홀딩스가 급등을 하자는 얘기는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디자인 하우스, 팹리스 기업 쪽에 좀 더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온칩스라든지 텔레칩스라든지 뭐 칩셋 미디어라든지 또는 HPSP라든지 뭐 제가 평상시에 실적주로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심으로 어느 정도 하락하면은 분할 매수해 나간다면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의 네. 유튜브를 보면서 주식을 하시려는 분들께 혹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다면? 제가 주식 아티스트 채널을 만든 이유는 하루에 1시간 정도 주식 공부를 하고 30분 정도 핸드폰만으로 매매를 해서도 꾸준한 수익을 지금 3년 동안 내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부법을 가르치는 채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론도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심리적인 영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테마주, 급등주만 쫓지 마시고 실적주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변동성이 좀 적더라도 우량한 주식들을 선별해내는 눈을 가지면 반드시 수익이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